안녕하십니까. 완전정복 강원도 탐구생활의 천남수입니다. 잦으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자지 스스로 깨우치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만지, 그리고 보지, 깨우치는, 알고자 하는 걸 서로 도와가며 하면 조지, 그러니까 빨리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풍류 시인 김삿갓, 난고 김병현 선생의 시 한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완전정복 강원도 탐구생활 제5탄에서는 김삿갓 이보다 더 야할 순 없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원도 탐구생활의 전문 가이드 이학주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처음에 얘기하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이렇게 마치 좀 음담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삭히기 위해서 우리 한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한잔 하고 한번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마침 가져온 게 이게 곰배령 쌀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그다음에 이제 안주도 이 순대를 가지고 준비했으니까 한번 제가 한 잔 잘 흔들어서, 이게 되게 막 넘치기도 하던데. 예, 김삿갓 당시에 아마 그 안주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구색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이구, 이게 넘치네. 역시 이것도 이제 요령껏 따야 되는데 말이죠. 옛날에 이렇게 넘치지 않았겠죠, 막걸리가? 그렇죠. 예, 바가지로 아마 푸고 이랬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요 막걸리 한 잔 먼저 하고 좀 얼큰한 기분으로 좀 오늘 한번 걸판지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예. 자, 이게 다 먹었다는 표시를 또 해야죠, 그죠? 자, 오늘 강원도 탐구 생활, 참 이제 가을 정치가 이렇게 물씬 풍기는 야외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삿갓의 육담시를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삿갓이 남긴 얘기들 중에서 누가 더 야한 썰을 많이 하느냐, 한번 내기 배틀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좋습니다. 예. 아마 제가 그래도 제가 많이 잘리겠습니다만, 근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박사님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사실 이제 김삿갓 하면 이제 그 육담시를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왜 나왔을까라는 그 바탕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이 육담시 속에는 육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어떤 민중의 삶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풍류가 있고 또 민중의 어떤 이상 세계가 이렇게 이제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으면은 그 육담 속에 담긴 진실을 우리가 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 중에 바로 그 평양 이제 기생을 차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평양 기생. 예. 김삿갓이 이렇게 길을 갔어요. 네. 가다가 이제 잠깐 좀 내리시죠. 그럴까요? 예. 길을 가다가 이제 한 집에 이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마침 거기에 보니까 선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생과 같이 이제 자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생이 오늘 시를 지어서 1등 하는 사람이 나를 차지할 수 있다. 재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에 운자가 뭐냐면 능할 능자예요. 네. 능할 능자인데 선비들이 미처 시를 막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김삿갓이 나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아이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능자를 딱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평양기생 하소능. 평양기생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능가 능무 무운웅시. 그러니까 그 능한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짓고 모두 이제 잘한다 그런 거죠. 음악도 잘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래요. 능능지중 유일능이라.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월야 삼경 수능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달뜬 밤에 바로 지아비를 맞아들여서 잠자는 걸 잘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야, 이거 그래서 1등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어요. 그럼 저도 또 똑같이 기생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여기생 얘기입니다. 기생 얘기고.
그 부여에는 그 부용이라는 이제 음. 기생이 있었는데요. 이 기생은 역시 이제 글줄 꽤나 쓰는 사람들을 이제 좀 잘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김사카 씨 연화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글귀해주면 음. 뭔가 좀 이제 잘 보여서 대접도 잘 받고 또 운도 좋으면 하루 저녁 그 이 뭐 인연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큰 마음을 가지고 딱 접근을 해서 이제 갔더니 역시 그 이제 시를 이제 글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예, 거죠. 예. 그랬더니 김사카 씨 그러면은 답을 다 너가 다 못하면 당신이 몸을 바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문을 떼었죠. 그랬더니 쫙 뛰어가는데 아 세상에 이 기생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 틀렸구나. 아,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괜한 기다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예. 이런 이제 시 구절을 읊습니다. 양소가응 여수거. 이 한자는 이제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즉 오늘 밤은 누구와 더불어 흥을 같이 앓고.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해서 아 이제는 틀렸다. 그랬더니 이 기생이 답하기를 자오산 두월 명정이라. 즉 아 자오산 아래 달이 정이 밝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속에는 내가 당신과 동침하겠다라는 이 대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생도 스스로 옥골로 폈다. 뭐 일종의 이런 얘기인데 뭐 김사카표 로맨스 아, 예. 있겠죠.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상상에 좀 맡기도록 하고요. 아, 예. 자, 그럼 다음에 박사님 한번. 아, 예, 그 부녀자를 희롱하다가 위기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이 김사카 씨 이제 길을 쫙 가다 보니까 어떤 처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타마 봉접이란 말 아시죠? 봉접. 예, 그러니까 이제 벌나비가 음. 가다 꽃이 쓰면 어때요? 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이제 김사카 씨 그 처녀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희롱을 합니다. 예. 아, 그런데 딱 걸렸어요. 아. 그 처녀를 사랑하는 남자한테 걸린 거죠. 이런. 예, 오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김사카 씨 그래요. 내가 지금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 뱃속에 든 그 시를 짓는 재능이 아까워서 금방 죽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사카한테 그 시를 한 수 지어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지어요. 자, 한양, 기경, 가로정. 그 다음에 일지도하, 난민호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양으로 가는 길에 바로 한 가지의 도화가 피어 있어 무렵게 피어 있는데 내가 어찌 탐하지 않고 갈 수 있냐라고 해서 그것을 모면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시를 읊어서 예. 모면하는 그런 기질을 발휘했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어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김사카 씨 그거 비슷한 예. 그 요즘으로 치면 그 성희롱이지 않습니까? 아, 예. 처벌도 받고 했는데 예. 그런 사례 하나인데 김사카 씨 이제 안동에서 그 낙동강을 건널 때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저 뱃사공이 처녀 뱃사공이네. 아, 예, 예. 그래서 은근히 이제 장난기가 동한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객기를 부려가지고 아이고 내 마누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처녀 뱃사공이 정색할 수밖에 없죠. 예. 아니 당신 내가 어떻게 당신 마누라냐? 이게 따졌더니까 김사카 씨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배에 탔으니까 너는 내 마누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도 할 수 없고 화는 나는데 참았겠죠. 그래서 이윽고 그 배가 나루터에 도달해서 이제 김사카 씨 배에서 내려서 나가니까 예. 김사카 뒤통수에 대놓고 한마디 합니다. 처녀가 아, 예. 그래 야 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잘 가라. 그러니까 내가 왜 네 아들이냐 그랬겠죠. 거꾸로 보고 예.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 배에서 나갔으니까 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김사카 또 괜히 눈을 예. 치려다가 아, 예. 거꾸로 김사카 처녀 뱃사공에게 한 방 먹은 그런 사연이 됩니다. 아, 네. 김사카 또 당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아, 예. 아니,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 나물 캐는 여인의 이제 기발한 대꾸라 그러는데요. 네, 네. 이제 김사카 씨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줄 건너갔어요. 근데 김사카 씨 옷을 입었는데 네. 여자는 상당히 허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이 다 헤어져가지고 글쎄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쭉 건너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 이게 뭐지? 네, 거시기 네네. 이제 쭉 건너다 보니까 그게 물살을 쫙 가르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시를 읊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행린도수 신경지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건너서 쭉 가는데 거시기가 박 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간다 그랬죠. 갈라진다. 예, 갈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은 그 나물 캐는 아주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채녀 등산 저척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죠? 예, 나물 캐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물 캐려고 산을 이렇게 막 걸어갈 거 아니에요. 네. 앉아서 엉거멍 기어가는데 이제 거시기가 자를 재듯이 한 자, 두 자 지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좀 야해지는 예, 얘기니까 예. 정말 이보다 야할 수 없다. 아, 예, 예. 역시 김사과 생애는 참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럼 저도 한 가지. 예, 예, 이거는 예. 좀 야하다기보다도 그 그 못된 이 훈장을 예. 욕을 한 사연입니다. 아, 예, 예. 근데 김사과 씨 이제 맨날 주유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서당에 가가지고 좀 재워달라 했더니 이 훈장이 인심이 고약하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화가 나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서당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를 아주 딱 써서 주고 갑니다. 근데 이 시를 봤는데 뭐라고 썼느냐? 천탈관 득일점하고 내실장 횡일대라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요즘 저 화면에 보시면 예, 알바라네. 나오는데.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아, 예. 그걸 들고 쪼르륵 훈장한테 가서 이게 어떤 그 나그네가 와서 주고 갑시다 하고 이제 줬더니 펄쩍 뛴 거죠. 아, 예. 이제 아시다시피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천탈관 예. 그러니까 하늘 천자에 관을 띄면 큰 대자가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다가 득일점 정 정 하나 하나 찍어라. 개견자, 개견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내실장 이 이에 내자에 이에 내자에다가 그렇죠. 그 옆에 삐침을 어, 옆으로 빼고. 횡일 예, 예. 했더니 아들 자자. 아들 자자. 예, 예. 이거 풀어보니까 견자 아, 예. 뭘까요? 예, 그러네요. 대자식이 예, 거죠. 예, 예. 하여간 뭐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김삿갓의 삶 과정에서 야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역시 난고 김병현 선생의 시의 세계는 민중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시대를 향한 김삿갓의 풍자와 해악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박난신 김삿갓 간단하게 어떤 분이었죠?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김삿갓이 이제 이 삿갓을 이렇게 쓴 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월에 그 백일장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1등 할 거야 했는데 바로 1등 했어요. 네. 근데 집에 딱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그랬죠. 어떤 시를 지었었냐 하니까 바로 홍경래 난때 투항한 김익순을 욕했습니다. 이런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막 눈물 흘리시면서 바로 그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조상인 거예요. 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 김삿갓이 이제 삿갓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늘은 삿갓, 예. 마무리가지고. 그때 이제 하늘과 땅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그 권력기죠. 하늘은 임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런 뜻이군요.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 그러니까 불합리한 제도, 모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게 돼서 삿갓을 거부한다. 예, 그렇죠.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김삿갓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마케팅을 벌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점에서 자기만의 어떤 예, 아하. 독특한 어떤 그걸 만들어낸 거죠. 자기 캐릭터를 만들었다. 예, 캐릭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그렇게 예, 느끼네. 재밌죠. 예. 근데 이 사실은 김삿갓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재능이 시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로서 이제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한 거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민중들의 어떤 그런 이상 같은 것들을 대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 김삿갓이 한 명이 아니었대요. 왜냐면 김삿갓 흉내 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서 김삿갓 씨가 전국에 퍼져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일종의 이 김삿갓은 민중을 대변하는 아기장수였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삿갓의 시 세계는 그 당시 민중들이 생각하는 이상 세계를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시작은 야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마무리는 또 이렇게 좀 그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영월 김삿갓 면이 있죠. 거기 가면 그 생가토도 있고 네. 또 있는데 사실 김삿갓 면은 사실은 그 2009년도에 하동면에서 김삿갓 면으로 이제 개칭이 됐고 영월은 특별히 이제 한반도 면이라든가 무릉도원 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면 단위의 이름들을 이제 새롭게 적어가지고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삿갓 계곡 요즘 가보면 진짜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한 가지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외시버선굴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청정적인 경상북도의 청송, 영양, 봉화 그리고 강원도의 영호를 잇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2번째 길 12.4km가 바로 김삿갓 문학길 아닙니까? 아, 예. 박사님하고 예, 몇 년 같이 전에 걸었죠. 걸었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걷다 보면 바로 김삿갓이 살았던 그 시절의 시대상과 또 풍광도 역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놈의 코로나가 올해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만 그 김삿갓 매년 10월에는 그 김삿갓 계곡에서 그 김삿갓 문화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일보도 매년 그 김삿갓 해악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지금 박사님처럼 이렇게 도포하고 예, 예. 이제 그 삿갓 쓰고, 삿갓을 예, 쓰고 이렇게. 있고 예. 쭉 그 돌아오는 그런 그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좀 다시 연결되기를 좀 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걷다 보면 김삿갓을 스스로가 김삿갓, 뭐 우리 이 박사님은 이삿갓, 천삿갓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걸어갈 수 있다고 보고 걷다 보면 아름다운 김삿갓 계곡의 단풍은 정말 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 완전 정복 강원도 탐구 생활 제5탄 김삿갓 이보다 더 야할 순 없다. 함께 해주신 이학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탐구 생활의 손남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